셰프진 레시피. 자, 살아있는 광어를 찍을 때는 이제 목을 쳐야 되는데 생선을 뒤집지 않아요. 뒤집어서 이렇게 찍기도 하는데 절대 생선은 뒤집지 않습니다. 뒤집지 말고, 지금 광어가 지금 배 쪽에 보시면은 지금 빨갛게 올라와 있거든요. 때문에 그렇게 상태가 별로 좋은 광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끝에도 지금 꼬리 쪽도 지금 빨갛게 올라서 상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있고 이게 아가미가 있잖아요. 등 쪽을 토막 위로 올려놓고 목을 칠 때는 가운데 여기 가운데 뼈를 끊어주는 거거든요. 아라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느러미 위에서 눈 바로 밑으로 칼이 들어가고, 여기서 가운데 뼈 칼 뒷부분으로 가운데 뼈 여기 이 부분을 끊어주는 겁니다. 칼의 각도는 여기 최대한 눈 밑으로, 아가미 여기 이 뼈 밑으로 쳐야 돼요. 어차피 이 뼈 밑으로는 이 뼈 앞으로는 살이 없기 때문에 이 뼈 밑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기 이 뼈 머리뼈, 여기가 머리거든요. 이 머리 딱 밑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대고 이렇게 칩니다. 치면은 피가 나오죠. 그리고 피가 나오면은 꼬리를 한번 쳐서 피를 빼줍니다. 이 가운데 뼈를 칠 때 한 번에 쳐서 피가 한 번에 쭉 빠져야 되고요. 그리고 활어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머리를 치면서 목을 치면서 살에 피가 맺히면 안 돼요. 그래서 생선이 목을 치기 전에 생선이 계속 파닥파닥거리게 뛴다거나 뭐 생선을 심하게 떨어뜨린다거나, 그래서 생선이 멍이 들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광어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 배만 수평으로 돼 있으면은 절대 튀지 않거든요. 파닥거리지 않으니까 수평을 잘 맞춰가 배를 무조건 바닥에 놓고 수평을 맞춰서 생선이 튀지 않게끔 한 다음에 가운데 뼈를 여기를 칼 뒷부분으로 한 번에 탁 쳐서 끊어서 피를 빼고, 꼬리 쪽을 칼집을 한번 이렇게 넣어서 피가 중간에 맺히지 않고 한 번에 통해서 빠지게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쳐졌으면 생선을 뒤집어서 이쪽 아가미 쪽 있죠? 여기를 칼로 땁니다. 그리고 이쪽 아가미 밑으로 하면 머리가 따졌어요. 뒤집어서 반대쪽 이렇게 하면은 아가미랑 내장이 한 번에 빠집니다. 빠지고 나면 이제 알이 있는 광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알이 있고요. 알을 빼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 칼집을 한번 넣어서 피가 지금 맺혀 있잖아요. 이 피를 한번 긁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키빗기는 하지 않을 거고, 저는 원래 이 스키빗기를 하지 않거든요. 스키빗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가볍게 비늘을 한번 쳐줍니다. 이 광어는 그 양식 광어이기 때문에 그 진액이 조금 자연산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칼등으로 한번 쳐줍니다. 스키비끼는 예전에 이제 그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생선을 오롯이 하는 동안 비늘이 묻으면 안 되니까 스키비끼를 해가지고 이제 생선을 물을 오롯이 하면서 물을 묻히지 않고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스키비끼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연산이든 양식이든 상관없이 생선은 무조건 시오아라이 소금물에 아라이를 하기 쉽기 때문에 스키비끼는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비늘만 한번 찍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피 빠진 부분 깨끗이 씻어서 이 오롯이를 할 때 나머지 생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살에 피를 묻히지 않는 거예요. 살에 목을 치면서 살에 피가 차지 않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오롯이 하면서 칼이나 살에 피가 묻지 않게. 피가 묻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목을 치고 나면은 이제 사후경직이 되고 이제 풀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부패를 하잖아요. 부패를 할 때 생선에 생선살에 피가 맺혀 있거나 피멍이 들어져 있거나 살에 피가 맺혀져 있으면, 피가 묻어 있으면 부패를 촉진시켜요. 그리고 그 피가 미생물을 번식하는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그 뭐 겨울철 방어, 자연산 방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레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벌레가 그 처음엔 까만 점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그 피가 찬 거거든요. 피가 맺힌 부분에서 벌레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피가 맺힌 곳에서는 부패하는 동안 벌레가 생겨요. 그래서 벌레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생선살에 피가 차지 않게 하는 거 꼭, 이건 무조건 명심해야 됩니다. 생선 사시미는 피를 묻히면 안 되고, 그리고 피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시미 썰면서 그 피 멍든 생선이나 피 묻은 살을 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롯이 할 때는 생선살에 피가 전혀 묻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를 잘 빼서 한 번에 이제 살에 피가 맺히지 않게끔 목을 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생선을 닦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롯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셰프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칼질 연습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칼을 갈고 있었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오롯이를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그 생선 광어 목을 지금 쳐놨고요. 본격적인 오롯이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보관하고 사시미 뜨는 것까지 이 한 마리로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중간에 영상을 빨리 감기 하시거나 뭐 끊어서 보시거나 하시면은 중요한 순간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제가 말을 조금 더듬고 조금 재미가 없고 하더라도 들어놓으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알찬 내용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요리에 지금 어떤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그 중간에 끊지 마시고, 이거 빨리 감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계속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구독자 여러분들의 요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고 레시피 물어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구독자도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셰프진도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롯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롯이를 할 텐데요. 광어는 이렇게 앞쪽으로 두고요. 처음에는 그 장갑을 끼셔도 되는데, 처음부터 장갑을 끼는 습관이 들이면은 계속 장갑을 껴야 돼요. 장갑을 끼는 건 뭐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셰프의 간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갑을 주방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설거지 할 때도 저는 고무장갑 안 끼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목장갑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면장갑이라는 그 목장갑, 나무 이렇게 뭐 할 때 쓰는 그 목장갑, 그런 걸로 이제 생선 만지고 사시미 썰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장갑을 끼지 않고,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장갑을 끼지 않아도 뭐 생선을 잡고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꼭 그 멋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장갑을 끼지 않고 연습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또 하나는 오롯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석장대기 3마이 오롯이가 있고, 가운데 갈라가지고 5장으로 뜨는 9마이 오롯이가 있고, 근데 목을 치는 방법이라든지 오롯이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업장마다 다르고 다 다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도에 맞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재료의 상태를 가장 최선의 상태, 그리고 이왕이면은 양이 많이 나오는 게 좋겠죠. 살이 많이 나오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시미 썰기 편하게 손질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깔끔하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부패의 속도를 늦춰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저는 이제 생선을 오롯이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뭐 횟집이나 일반 뭐 시장이나 이런 데랑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이랑 이런 데서 사용하는 오롯이 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하루에 광어 40kg, 50kg씩 잡는 횟집이나 이런 데서 뭐 하나씩 해가지고, 오롯이 하나씩 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막 해가지고 뜨고, 그냥 한 번에 껍질 벗기고, 뭐 중간에 엥가와가 좀 나가고, 그리고 지아이가 깔끔하게 안 때도 빨리빨리 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거 고급 재료로 이제 고퀄리티의 사시미를 만들기 위한 어떤 오롯이라는 그거는 이제 한 가지 참고하시고 오롯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시미 칼을 먼저 엥가와를 이렇게 따고, 뭐 사시미 칼로 바로 오롯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대바로 오롯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오롯이는 무조건 대바 보초를 쓰는 거죠. 오롯이 대바를. 엥가와 따는 것도 오롯이 대바로 하고, 살을 발라는 것도 오롯이 대바로 하고, 마지막에 껍질 벗기는 것도 오롯이 대바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처음부터 이 오롯이 대바로 오롯이를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은 사시미 칼과 오롯이 대바를 적절히 섞어서 바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보여드리고,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오롯이 대바 하나만 갖고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엥가와를 깔끔하게 양을 많이 따기 위해서 엥가와를 양쪽을 따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사시미 칼로 따면은 엥가와가 살이 많이 안 나와요. 이 칼이 끝이 두께가 얇고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엥가와를 딸 때
엔가와의 양이 적어지거든요. 칼을 엔가와 끝에만 이렇게 따야 되는데 사시미 칼로 따면은 양이 그렇게 엔가와가 두껍게 나오지 않아요. 오롯이 대바로 하면은 오롯이 대바는 칼끝이 두껍고 칼끝이 짧기 때문에 칼이 많이 안 들어가고 칼 두께 때문에 엔가와의 살을 그대로 붙여서 딸 수 있어 가지고 오롯이 대바를 추천드리는데 처음부터 하시면은 힘드시니까 사시미 칼로 먼저 엔가와를 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물기를 깨끗하게 닦으시고, 자, 이쪽 한번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칼 끝을 넣어서 엔가와를 따는데요. 끝만 따는 겁니다. 끝만 이렇게. 끝만. 딱 요만큼만. 그리고 이쪽도 따는데 이렇게 따는 거예요. 끝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끝만 따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모션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칼을 넣어서 이렇게 왼손은 허리 쪽으로 당기고 오른손은 광어가 생긴 이 탕원형을 그리면서 그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왼손을 당기면서 오른손을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왼쪽은 반대로 칼을 크로스해서 칼을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이쪽은 왼손은 오른쪽 허리 쪽으로 당기고 오른손은 칼을 든 손은 안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쭉 따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바깥쪽은 이렇게, 안쪽은 이렇게. 이때 나중에 제가 오롯이가 다 끝나고 나서 뼈 모양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광어가 살이 이렇게 누워 있고 가운데가 평평하고 이렇게 누워 있고 이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뼈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도 쭉 이렇게. 그리고 뒤집어서 똑같이 요만큼 따고, 자, 요만큼 따고요. 칼을 뼈랑 평평하게 수평이 된 상태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자, 엔가를 따고 났으면은 광어를 자, 이쪽으로 놓고요. 꼬리 쪽을 이제 잘라준 다음에 자, 여기 보이시는 부분 있죠? 여기는 그렇죠. 내장이 있던 자리예요. 살이 없는 자리죠. 이 끝에 엔가를 따놓은 부분 있죠? 여기에 칼을 넣어요. 넣고 당깁니다. 여기 벌어지죠? 당겨요. 자, 그러면 보이시죠? 이제 뼈가 나왔어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롯이라는 것은 뼈와 살을 분리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뼈와 살을 분리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시고요. 자, 처음에 하실 때는 감이 없으니까 뼈와 살이 붙은 부분만 칼을 대보세요. 이쪽 왼손으로 살을 당기고요. 그러면은 뼈하고 살이 붙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을 그냥 칼로 따는 겁니다. 살짝 힘을 주고 당기면은 계속 뼈하고 살이 붙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피가 묻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가 묻은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CORI를 통해서 하고요. 자, 살짝 살을 들면은 뼈와 살이 붙어 있는 데가 보이죠? 이 부분만 계속 끊어주는 거예요. 계속 당겨가면서. 칼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서 뼈랑 살이 붙어 있는 부분만 그냥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에서 이제 큰 뼈가 나오면은, 큰 뼈가 나오잖아요. 큰 뼈가 중간에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칼을 이때는 세워가지고 큰 뼈를 따라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와, 이 소리 다 들어갔는데. 자, 그럼 여기 또 보이시죠? 이 부분 보이세요? 살짝 당기면은 뼈에 살이 지금 끝에 딱 걸려 있잖아요. 이 부분만 힘 하나도 들일 필요 없어요. 칼만 잘 갈아 놓으시면 그냥 이 부분만 당겨서 이렇게 앞으로 당기시면은 이 손으로 생선살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자기가 알아서 떨어집니다. 살이 알아서 떨어져요. 그죠? 지금 뼈에 살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그냥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근데 자, 여기까지 오면은 반대쪽 앵가와 쪽은 뼈가, 보세요. 여기 한번 비춰주실래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광어가? 자,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죠. 이렇게 뼈가 이렇게 여기 돌출돼 있고 또 편편했다가 다시 이쪽 떨어져 있죠. 지금 광어를 처음에 이렇게 엎어놨을 때 이렇게 여기 가운데 돌출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뼈가 지금 이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를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돼요. 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칼을 일자로 넣으면은 살이 다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만큼 칼을 기울여 주시고 다시 편편해지면 이 부분에서 세워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뼈가 서 있는 부분은 칼을 더 세워 주셔서 이렇게 따시고 또 편편한 데는 그대로 칼을 편편하게 만드시고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또 칼을 세워야 되겠죠. 왜? 뼈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살짝 해서 칼을 또 세워서 이렇게 땁니다. 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뼈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따버리면 앵가와의 살이 다 떨어져 나가요. 앵가와를 한 점이라도 더 두툼하게 살을 많이 뽑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꼬리 쪽부터 합니다. 꼬리 쪽부터 살을 살짝 당기시고 앵가와를 계속 긁으면서 떼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앵가와 살을 보세요. 여기서 꺾어져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똑같이 이렇게 따면은 여기 살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기울여진 만큼 칼을 각도를 세워가지고 그죠? 당기니까 어때요? 살이 일어나 있잖아요. 이 부분만 칼로 그냥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칼로 그냥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오롯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전혀 들지 않고요. 칼만 잘 갈아 놓으시면은 칼날 끝으로 그냥 가볍게 끊어만 줘도 깔끔하게 이렇게 오롯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초등학교 6학년도 석 달이면은 누구나 다 오롯이하고 사시미 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원리만 이해하고 많이 연습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전혀 어려운 거 없고 쉬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머릿속에 그리신 다음에 이 뼈대로 칼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오롯이는 살과 뼈를 분리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앞면을 그 배 쪽을 했으면은 제가 뒤집습니다. 왜 배 쪽을 먼저 하냐면은 그 생선이 누웠을 때의 어떤 뼈에 있던 수평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배 쪽을 먼저 오롯이 하시고 그 다음에 등 쪽을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그 등 쪽을 할 때는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바닥이 평편해졌어요. 이쪽 등에 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뼈가 다 일자입니다. 네, 가운데 뼈 튀어나온 부분 말고는 다 일자로 지금 뻗어져 있어요. 여기는 칼의 각도를 바꾸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대로 뼈가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그대로 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뼈 부분, 뼈와 살을 분리하는 부분, 붙어있는 부분, 이 부분을 분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보세요. 여기도 들면은 그죠? 살이 뼈에 붙어있는 일어난 부분 있죠? 이것만 가볍게 긁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숙련된 칼질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해서 오롯이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요. 살을 들어가지고 자 어떠세요? 그죠? 여기 편편하잖아요. 바닥이 평편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 뼈는 편편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굴곡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긁어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왜 숙련된 칼질이 필요하냐? 이 생선에 데미지를 적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오롯이를 해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이제 사시미도 쓰고 카르파초도 만들고 스시도 잡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선이 원래 강어가 갖고 있는 이 특유의 텐션, 이 쫀득쫀득함이 오래 유지돼야 맛있게 용이하게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롯이를 하면서 칼을 계속 대면은 얘가 금방 부패해버려요. 사후경직이 풀리고 나서 텐션을 갖고 있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기 때문에 오롯이를 할 때는 칼을 많이 대지 않는 게 좋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목을 찍을 때 생선을 보관하고 도마에 올릴 때 이럴 때 생선이 튀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고, 오롯이를 할 때도 웬만하면 쭉쭉 크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넘겨서 생선에 칼이 들어가는 횟수를 줄여야 생선이 텐션을 간직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칼질을 간단하게 하라는 거고요. 많이 하니까 이렇게 크게 쭉쭉, 이게 이제 숙련이 되시면은 칼을 쭉쭉 크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생선이 입는 데미지가 적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마지막 엥가와 부분은 이렇게 엥가와의 살을 한 점씩 양이 많이 나오게 따줍니다. 이렇게 뼈를 끝까지 긁어서. 네. 끝까지 긁어서 이렇게, 자, 석장뜨기를 했습니다. 하나, 둘, 석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을 잘 치면은 이렇게 생선에 피가 안 묻거든요. 피가 묻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절대 피가 묻어서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금방 부패하고 또 살이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피가 차지 않게 꼭 오롯이를 하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분리를 하시다가 감을 익히시고 어느 정도 감이 잡고 나서는 칼질을 크게 칼질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 엥가와 쪽은 꼭 살을 붙여가지고 한 점이라도 또 살이 더 많이 나오게끔 하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겠지만 깔끔하게 오롯이가 됐습니다. 오롯이가 됐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 뼈를 오롯이 끝나고 나면 뼈를 유심히 보셔가지고 내장은 어디까지, 이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엔가와는 어디까지 있는지, 살은 어디까지 있는지, 꼬리는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이 뼈의 모양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신 다음에 오롯이 하실 때 이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껍질을 벗기겠습니다. 자, 껍질을 벗기는데 먼저 엔가와를 따로 쓸 거기 때문에 엔가와를 씁니다. 자, 이 광어 가운을 1.3kg 정도 되는 광어예요. 근데 1.3kg 되는 광어도 엔가와가 이렇게 두껍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오롯이를 잘 하면.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지느러미 살이 활용도도 많고 실제로 되게 맛있는 부분이잖아요. 맛있는 부분이고 기름기, 광어 중에 기름기가 제일 많은 부분이고 진짜 고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롯이를 잘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두껍게 살려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껍질을 벗길 때도 엔가와를 이렇게 따로 떼내서 벗깁니다. 한 번에 벗기면 껍질 벗기면서 이제 이 끝에 엔가와가 다 날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GI라고 그러잖아요. G는 피 혈자를 쓰는데 아까 그 아라 중간 큰 뼈가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척추죠, 사람으로 따지면. 근데 그 척추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 때문에 피가 흐르는 자리라고 해서 GI라고 그러거든요. 이 GI는 아까 말씀드렸죠. 피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피가 묻은 부분은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GI를, 여기 보이시죠? 이 피 여기 맺힌 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사후경직이 풀리고 부패를 하면서 여기서 벌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I는 꼭 걷어내시고요. 이렇게 하고 이쪽. 자, 여기는 이 부분은 보통 횟집 같은 데 가면은 이 부분 다 사시미로 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요. 보통 횟집 가면은 이거 요 위에 뼈 있는 부분 이만큼만 이렇게 걷어내고 사시미를 여기 다 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따로 걷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질긴지. 되게 질겨요. 잘 씹히지도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내장이 묻어있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내장 보호막이잖아요. 그래서 비린내가 많이 나고 이걸 같이 해가지고 보관을 하면 이것 또한 부패를 촉진시키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 한 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시미 전체를 생각하시고 나서 이런 부분은 내장이 담겨있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세요. 이거 한 점 아깝다고 더 쓰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자, 이쪽도 엔가부터 이렇게 분리하고요. 그리고 이쪽도 엔가와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반대로 GI를 뗍니다. GI를 뗄 때는 꼬리 쪽부터 칼을 넣어가지고, 칼은 원래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꼬리 쪽에서 칼을 대서 이렇게 GI 잘라내시고요. 그리고 이쪽,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막은 깔끔하게 도려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껍질을 벗길게요. 껍질도 저는 이제 이거 대바로 벗겠는데, 대바로 원래 이게 오롯이 말 그대로 이게 오롯이를 하기 위한 칼이에요. 오롯이를 하기 위해서 나온 칼이기 때문에 이 대바를 쓰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오롯이 대바를 써서 껍질을 벗겨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 사시미 칼을 쓰겠습니다. 자, 꼬리 쪽으로 놓고 껍질을 잡기 위해 끝에 소량만 당겨가지고 피고요. 여기 처음에는 자, 껍질은 칼 뒷부분으로 벗기는데요. 처음에는 슥슥슥 슬슬슬 살 긁어주세요. 긁어주시면은 자, 긁어서 요만큼 오면 껍질이 딱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껍질을 잡고 칼을 든 손은 앞으로 밀고요. 껍질을 잡은 손은 뒤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칼 뒷부분으로. 왜 칼 뒷부분을 쓰냐면은 힘이 여기 전달되는, 끝에 전달되는 것보다 앞에 전달되는 게 훨씬 많은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칼이 넓기 때문에 생선 전체를 안아가지고 껍질을 벗길 수 있거든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뒷부분에 해서 하시면은 적은 힘으로 네, 껍질을 벗길 수 있으니까 칼을 든 손은 앞으로 밀고 왼손 생선을 잡은 손은 당기는 거예요. 자, 깔끔하게 나왔죠? 자, 이것도 칼만 잘 갈아 놓으시면은 절대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중간에 몇 번 껍질이 끊어져도 몇 번 연습하시면은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자, 슬슬슬슬 오다가 가볍게 손에 힘 하나도 주지 마시고, 껍질 끊어지니까 힘 하나도 주지 마시고 슬슬슬 오다가 이렇게 껍질이 보이는 부분이 생기면 껍질을 잡고, 자, 칼의 각도는 한 20도? 25도? 요 정도. 더 숙이셔도 돼요. 예, 이 칼 각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칼을 예를 들어서 90도로 세운, 90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한 80 정도로 해도 이쪽 당기는 힘만 갖고도 껍질이 다 벗겨지거든요. 날 서 있어. 그러니까 한 30도 정도, 요 정도 해가지고 보세요. 자, 당기면서 밀어, 당기면서 밀어. 웃음소리 여기 다 들어가요. 자, 구독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당기면서 밀고, 칼 들은 손은 밀고 왼손은 당기고, 이렇게 해서 껍질이 깨끗하게, 예,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시원하게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간다는 거. 자, 네. 한 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선을 계속 쪼물딱 만지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예, 생선의 텐션이 빨리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 생선을 손질할 때는 최대한 간결하고 네, 빠른 시간 내에 하시고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인가와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슥슥슥슥. 초반부터 너무 힘줘가지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슬슬슬 초반에 한 광어 한 2마리 정도는 슬슬슬 해보시면서 본인만의 감을 조금 잡으시고, 이 칼 잡는 높이, 느낌, 칼의 힘, 생선의 이 왼손의 위치,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의 감을 익히셔가지고 본인만의 감을 찾아서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리는 되게 간단하고 쉬운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누구나 다 생선을 손질할 수 있으니까 몇 번 연습 꼭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생선 손질하는 첫 시간인데 광어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광어가 제일 어려워요. 뼈의 두께도 얇고, 그리고 앵가와 지느러미살을 손질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껍질도 사실 광어가 벗기가 제일 힘들고, 이거 광어 오롯이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나머지 도미, 뭐 숭어, 농어 이런 생선들은 사실 쉽거든요. 그러니까 광어를 통해서 칼의 느낌, 생선의 느낌 이런 것들을 익히고 나시면은 분명히 다른 생선들은 금방금방 오롯이를 할 수 있으니까 광어로 초반에 빨리 연습해서 감을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롯이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하기 전에 셰프 주인이 꼭 하는 거, CORI를 하겠습니다. CORI는 지난번 연어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닷물 염도의 물에 오롯이한 생선을 담궈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해서 재워놓은 다음에 찬물로 헹궈 가지고 거지에 싸서 물기를 빼서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후경직이 풀리고 나서 이제 숙성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숙성에 대한 재밌는 얘기는 제가 이 오롯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성에 대한 놀라운 비밀과 재밌는 얘기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CORI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물 1000cc와 소금 45g을 만듭니다. 소금을 녹여 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소금이 다 녹고 나면 얼음이 있으시면은 얼음을, 지금 이제 겨울철이라서 이게 찬물이기 때문에 얼음을 따로 넣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아닐 때는 물의 온도가 이제 낮을 수가 있으니까 물의 온도가 낮으면 이제 얼음을 꼭 넣어서 사용하시고요. 지금은 얼음을 넣은 것만큼 물이 차갑기 때문에 얼음을 빼고, 자, 생선은 이렇게 담굽니다. 소금물에. 자,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잡내랑 비늘 남은 거, 불순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떼가지고, 그리고 삼투압으로 인해 가지고 생선의 육질이 더 탄력적이고 탄탄해지고요. 그리고 CORI를 하는 이유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양식 강어고, 요즘은 자연산이라고 해도 이 바다의 생태계나 이런 게 너무 오염돼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30년을 넘게 양식장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광어, 도미, 방어 이런 것들을 저희 집에서 양식을 했기 때문에 이 생선들이 어떤 사료를 먹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커가는지, 그리고 피부병은 어떻게 치료하고 적조가 났을 때는 어떻게 예방하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저는 봐왔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회를 먹었기 때문에 이 생선을 너무 많이 다뤄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고, 근데 제가 20년 넘게 했지만 CORI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RI를 하지 않고 오롯이 해서 사시미를 먹은 것과 RI를 하고 나서 사시미를 먹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 차이를 비교해 보셔가지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되면은 찬물로 생선을 헹굽니다. 이렇게 가볍게 한번 헹궈주시고요. 아까 스키비키를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유통이나 그다음에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이제 사시미나 이런 것들이 귀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잡아놓으면 별로 오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대면은, 물을 안 댄 것보다는 부패의 속도가 빠르고, 물을 대면 이제 부패의 속도가 이제 안 된 것보다 빠르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자연 환경적인 요소들이 진짜 깨끗했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물에 씻지 않고도 40일을 떠도 이렇게 잡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지 않았는데, 요즘은 양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항생제를 먹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생선들이 병에 걸리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이고, 그리고 사료도 그 생사료가 있고 배합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사료는 뭐냐면 정어리나 꽁치나 같은 새우 이런 생물을 갈아 가지고 이제 생선들한테 먹이는 거고, 배합사료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과자예요. 과자. 그러니까 콘프로스트 같은 거, 그거 인위적으로 만든 사료를 이제 밀가루 반죽에 같이 개 가지고 이제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생선이 이제 빨리 키워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기서 얘네들을 아프지 말라고 먹이는 항생제들, 얘네가 그 항생제를 사료에다가 넣어서 먹이는데, 그러다 보면 얘네가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고 나면 오바이트를 합니다. 내장이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가미 사이로 그게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 흘러나온 것들이 다 살에 가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RI를 꼭 해서 쓰니까 그 점 한 번 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이렇게 RI가 끝나고 나면 그 종이 거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얼마나 보관을 해야 되냐 이런 거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광어 2kg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식품영양학에서 얘기하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고 저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광어 2kg를 기준으로 하면은 사후경직이 풀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선을 먹고 맛있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젖산이 나오는 건데요. 이 젖산이 분비되는 시간이 2시간 후부터 젖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광어 2kg짜리 정도가 되는 생선은 광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이 단맛, 이 쫄깃쫄깃한 이 텐션 말고도 광어가 원래 갖고 있는 이 지방이 갖고 있는 이 단맛을 느끼려면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2시간 이후부터 젖산이 분비되니까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놓고 요리에 이용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 생선의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싸놓고요. 그리고 보관 온도는 어떤 그 분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는데, 오래 보관하는데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따라 한번 말씀드리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냉장고는 설정 온도가 있고 실제 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 온도가 마이너스 1도라고 해도 안에 실제 온도가 마이너스 1도인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집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업장에 같은 경우는 냉장고의 크기가 일단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냉장고 안에 많은 것들을 보관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냉장고 문을 수시로 열어요. 그러니까 내가 0도에 설정을 해놔도 아마 얼음이 안 얼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진리라고 하면 물은 0도씩 열잖아요. 그게 진리인데, 실제로 냉장고를 0도로 맞춰놓고 마이너스 1도로 맞춰놔도 업장에서 냉장고를 쓰는 동안 얼음이 얼지 않는 경우를, 재료가 얼지 않는 경우를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세팅된 온도와 실제 온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물이 많거나 뭐 문을 자주 열거나 이러면 변동이 더 심하고요. 그래서 냉장고 보관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냉장고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법들도 있는데, 실제 업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죠. 그 부분도 사실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이너스 2도는 실제 온도가 아니고 설정된 온도예요. 실제 온도는 영상 2도에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가 영상 2도, 실제 온도가 영상 2도에서 보관하는 게 좋고요. 생선은요. 그러니까 사시미로 쓰는 그 생선은 실제 온도가 영상 2도. 근데 보통 업장에서는 영하 0도나 영하 1도 정도에 맞춰 놓으셔야 아마 그 온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장에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 시간에는 그렇게 오래 방치하면은 온도가 내려가서 재료가 얼 수도 있으니까 바쁜 시간에는 영하 1도로 맞춰놓고 영업하실 쓰시고, 그리고 이제 뭐 크로스타임이나 퇴근하실 때는 다시 영상 1도나 영상 2도로 맞춰놓고 퇴근하시면 그 안에 이제 생선이 얼은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설정된 온도와 실제 온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요리가 고급이 되고 이 계속 퀄리티가 높아지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귀찮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번 더 손을 대고 내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한 번 더 귀찮아지면 나의 요리는 한 단계 더 고급스러워지고 한 단계 더 높은 퀄리티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한 번의 수고스러움이 이 먹는 사람에게 한 번에 더 큰 즐거움을 준다는 거는 분명한 거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확인하시고 검증하시고 계속 손에 한 번 더 대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은 분명히 드시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하실 수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의 요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그러면은 냉장고에 저는 3시간을 보관하고 이따가 사시미 써는 시간에 뵙겠습니다.